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입니다. 네. 자, 오늘도 보수 간판 평론가 시사본부가 자랑하는 농객이시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상시 개편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장성철입니다. 네,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은 최근 이제 인기 스타로 급부상하고 계시죠. 각종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배 소장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영광입니다. 그럼요, 그 자체로 영광이에요. 네. 네. 두 분은 KBS가 존재한다는 영원한 출연권. 저는 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본인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 들어보고 있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예상을 했던 취재진들 또 많았을 텐데 무기한 단식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 또 이유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그리고 이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투쟁 방식이 단식이거든요.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식, 그 다음에 삭발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목포에서 이제 구시 모임수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를 거기서 진행하시고 거기에 이제 규탄 대회를 하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에서 했던 발언들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을 쭉 종합했을 때 이게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요? 저는 제 말 듣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전에 제가 너무 야당답지 못하다.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로서 결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단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삭발을 하시든지 저는 그 방법에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협상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본인의 목숨을 건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단식과 삭발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좀 착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대단히 정말 큰 결심일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건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근데 무기한 단식이라는 것은 거의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저는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제가 반대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있는 야당 당대표지만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에이 뭐 저기 어디 화장실 가서 뭐 좀 먹겠지 뭐 좀 하다 말겠지 뭐 단식한다고 뭐 우리가 뭐 얘기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단 표면적으로는 방탄 단식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방탄 단식이냐 아니면은 뭐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진짜 정말 막 정신 잃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해봐요. 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식이 그냥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야 간 대화 협상을 하고 좀 상호 존중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입니다.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강성 발언을 하고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여야가 또 대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미리 여쭤봤더니 장성철 소장께서는 망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게 나라냐.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나라냐 어떤 의미로 하신 이건 말씀이세요? 이제 선거만 따져서 유불리는 솔직히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게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각 당에는 표와 의석수가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과연 여야 공이 느끼고 있는지, 특히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께서 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뭔가 이런 액션을 했다면 정말 이게 나라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중심이 되는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데 표 계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지층, 내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킬지 이런 거에 계산 하에 연찬회에서 그런 폭탄 발언하셨다면 이거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고 하는데 저는 1년 6개월에 지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응했던 윤석열 정부 네. 이게 나라냐. 오송 참사에서 죽어갔던 그 국민들의 목숨 속에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 정부 이게 나라냐. 잼버리 지났는데도 지난 정부 탓하고 있는 이 정부 이게 나라냐. 그리고 최근에 최수근 상병 의 죽음에 있어서 지휘자를 빼내 안 빼내 하는 이런 논란까지 있는 이런 현 용산 대통령실 또 이게 나라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연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산적된 문제점 속에서 오른쪽 날개로만 날겠다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왼쪽을 잘라내 버리셨어요. 근데 이러면은 누가 고통스럽죠? 정치권에서는 서로 싸우는 이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민생은 누가 돌보냐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한숨 쉬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 네. 장 선생님은 망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보수층 결집도 안 될까요? 분열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많은 보수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가까웠던 분들조차도 홍범도 장군 이거 흉상 이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출이 되게 잘 안 돼서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내년 경제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경제가 더 중요하지 대통령께서 이념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국민의 생각과 판단과 좀 괴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념이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 나고 미소 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냉전. 60년대 70년대 냉전일 때는 이념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존권, 나라의 생존권과 바로 직결되니까. 근데 지금 체제경제는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것이냐, 맞는 방향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보수파 패널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장 소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보수 정당에서 보좌진으로도 오래 또 네. 생활을 하셨는데 연찬에도 상당히 강성 발언이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간담회에서의 발언도 있고 여기서 대통령의 이 발언의 네. 이 목적은 뭘까요? 어떤 전략이나 뭐 소신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얻는 건 뭘까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신념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옆에서 참모들이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건 저런 것이 옳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런 스타일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디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연찬회라든지 민주평통 뭐 회의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더 우려스럽게 봤던 대목이 있어요. 김관용 민주평통 그 수석 부의장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에 이런 답문?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고 이전에는 경북지사를 역임했던 분이죠. 삼선하셨죠.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을 태양에까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자리니까, 대통령 만나는 자리니까 덕담은 할 수가 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요 그냥 국민의힘의 하나의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헌법상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평화통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자문회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칭송하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과해도 너무 과했고 선을 많이 넘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부의 도가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아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상상도 못한 아부의 말인 것 같아서, 나라의 분위기가 아니면 여권 전체의 분위기가 와 대통령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아부의 달인인 장성철 소장이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네. 자,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께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통령에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선서를 할 사람은 없는 것이냐. 근데 29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이제 비공개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고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홍보 전사가 되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장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김관용 수석 부의장, 네, 부의장이 뭐 구국의 지도자. 이거 하면 무슨 북한에서 그 김정은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듯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옆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만한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쳐냈어요. 보수 쪽에 쓴소리할 사람들 많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뭐 천하용인도 있고요. 그런 사람 옆에 안 두잖아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거슬려요. 그리고 본인보다 똑똑하면 안 돼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더 무서운 거는 좋습니다. 그게 본인들의 보수층이나 본인이 이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국무위원이든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잘 들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국민들까지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서운 것은 연찬에서 얘기했던 게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싸워라. 국무위원이 싸우라는 게 민주당과 싸우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우리 스스로 그냥 싸우는 조직이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여론을 대의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집단과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도요,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 전제주의 세력이고 반공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최근 발언 내용과 갈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서영주 부대변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할 의지가 불타올라야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지 그런 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장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의 최근 뭐 홍보를 더 많이 하라는 이런 발언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두고서 심지어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좀 아쉽다. 이게 좀 제대로 충분하게 예산안이 잘 짜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제 지적이 일부 나오는데 맞아요.
좀 예산안과 관련해서 궁색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인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이제 발목을 잡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못하게 하니까 일단 예산안 전국, 정기국회 전국에서 맞서 싸워라,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 딱 가면은 의원들이 앞에 쫙 앉아 있고 장관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신문 받는 것 같잖아요.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할 말 하고 우리가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짜고 이 법안 왜 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해라. 주눅 들지 말아라.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안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R&D 연구개발 사업 예산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예산이 줄었어요. 뭐 정부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 네.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 꼭 삭감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R&D 예산은 미래를 위해서 또 교육 예산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져 나갈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의 16%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연구 개발 과제 그리고 저평가된 저성과 있는 연구 개발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기조와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홍보전사가 되라 이런 말 쓰는 거. 예를 들면 정권이 가장 허약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요. 홍보가 문제다. 홍보가. 홍보를 잘해라. 장관들 가서 홍보하고 우리 진정성을 언론에 가서 얘기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홍보 안 해도요. 정말 국정 운영 잘하고 제대로 민심을 반영을 하면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사가 되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되게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좀 살짝 덧붙이면 맛집은요 홍보 안 해도요 찾아와요. 근데 맞네. 꼭 맛없는 집들이요 블로그에다가 블로거들 사서 야 홍보회를 해야 돼. 홍보를 해서 우리 집을 찾아오게 만들어. 근데 막상 맛을 보면 맛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열올리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잘하는 그럼요. 게 필요하다라는 두 분 말씀인데, 자 홍범도 장군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이야기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국가보훈부가 이 서운 박탈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중복 서운이다. 훈장을 2번 받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2번 받았다는 의미는 뭐고 박탈 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찾으면 있겠죠. 근데 여운형. 저는 여운형. 홍범도 여운형. 근데 유관순 열사도 소문이 2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데 홍범도 장군을 제대로 근거 없이 논거 없이 공산주의자를 만든다? 이런 일이 자행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멈춰야 되는데 이게 보훈부 장관인가요? 보훈부 장관입니다. 보훈부 장관께서 이런 일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건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서운을 박탈한다. 홍범도 장군이 다 아실 거예요. 구글링만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네. 홍범도 장군이 어떤 인물이고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대항했어요. 소련 당시에 미국과 연합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당과 다른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운을 2개를 문재인 정부에서 줬는데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잠깐만요. 세우조 부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예. 박민식 본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홍범도 장군 관련은 따져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따지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 국무위원이면 국방부 장관이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관이 흉상을 치운다 하면 그 근간을 또 뒷받침하는 게 본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홍범도 장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한 거예요. 그래 한번 좋아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도 이걸 못하고 서훈이 2개니까 하나만 주자라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항일 투쟁을 하시다가 소련과 이 여러 가지 협력을 하다가 쫓겨나서 카자흐스탄 가지 않습니까? 1943년이 사망한 시기였죠. 그래서 작고를 하셨는데 43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극장에서 수의를 하세요. 그 장군님이.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 돈을 또 후배 독립군단한테 줍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손 하나 더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 너무 야박하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은 중복 서훈은 상훈법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동일 공적에 대해서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상훈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홍범도 장군, 여윤영 씨 그리고 유관순 누나 이런 분들이 중복성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중복성을 받았냐? 처음에 부여했던 훈장과 상훈이 너무 격에 낮다 그래서 대통령장을 줬다가 대한민국장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이 상훈 받으려고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 정말 위대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박탈한다? 지하에 계시는 홍범도 장군이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권이 계속 유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5년이나 10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어서 홍범도 장군 상훈 박탈한 거 우리 다시 또 준다. 이러면은요 역사 논쟁 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장 소장님 그래서 여쭙습니다. 논란이 이제 좀 확대되자 네.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너무 과하다 이런 과해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과해요. 그래서 서훈 박탈, 네. 국방부 앞에 흉상 이전, 네. 홍범도 함 명칭 변경 검토 다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자 그럼 아니 처음부터 바뀐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않아도 네. 논란이 안 되도록 만들면 될 텐데 계속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방송 중에 밝힐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영주 부대변님하고 제가 대기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놓고 심각하게 30분 동안 토론하고 왔거든요. 둘이 결론 내린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송 중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약간 좀 안 됩니다. 큰일 나. 큰일 납니다. 방송 중에 안 되고 끝나고 나서 제 배 소장님께 한 글자만요. 안 돼. 드리겠습니다. 안 돼. 큰일 나요. 예. 근데 이제 육사에 있는 그 5분의 네. 독립유공자 분들 흉상은 좀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 거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너무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왜 그런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한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들으시면 좋겠는데 아니 홍범도 장군에게 상훈을 저는 2개만 주는 건 아깝다고 생각해요. 10개도 아깝죠.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 뺏긴 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과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한테 2개가 아까워요?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묻고 싶고 두 번째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사라지면 육사의 대적관이 높아지나요? 그게 사라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육사의 대적관이 높아지고 낮아진다면 육군사관을 없애야죠. 겨우 흉상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육사입니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또 이제 국방부겠죠. 국방부에서는 시종일관 소련 공산당에 이제 가입한 부분을 상당히 또 근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산당과 그 전의 공산당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의 인연과 잣대로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을 그 행적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무소속입니다. 제명안이 이제 부결이 됐는데 뭐 상당히 또 여론의 평가는 조금 민주당은 이래서 안 돼요, 진짜 정말.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제명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3명이 할 말이 없네. 제명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윤리적인 기준을 민주당이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반성하세요, 부대변인. 네. 반성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민주당 네.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의 여론, 이 김남국
의원 관련 처리 건에 대해서요. 아쉬움이 크지요.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조금 이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나름대로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또 그 소위 의원들은 이게 또 형평성에 또 맞나? 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는 제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소위에서도 그걸 받아들임이 오르나 김남국 의원 자체가 반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제명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 이 기준을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해서 코인 사태로 어떤 품위 손상 이런 부분들 성실 의무를 어겼을 때 그 기준으로 제명이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넘는 데는 다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겠죠. 그런데 저는 좀 비판적인 게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본인들 배치들끼리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감사기. 그럼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윤리특위의 제도를 좀 전폭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이 이렇게 반복될 수 이재명 없죠. 대표가 김남국 의원 처리 관련해서 뭐 발언하거나 그런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김종민 의원께서 얘기했다는데 뭐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의 이번에 제명 결정 번복된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혼영세는 어떻게 할 건데 박덕흠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잘못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야당은요. 철저하게 여당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그 명분을 갖고 여당을 공격해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 공격당할 소지가 있으면은요.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좀 민주당 이번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하나는 여쭤봐야 될 거죠.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지금 정부에서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변경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주 부대변인요. 아니 오염수도 오염 처리수든 바다에 버려진 핵 오염수는요. 명칭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로 가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기네들 오염처리수라고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억압을 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